P는 그러다 끝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2 성향인 사람들은 자기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획을 움직이지만 절대적인 P. 내가 P가 아니더라도 상황이 P인 경우 많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은 P야. 애들도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완벽하게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 성향도 P지만 제 상황도 P여서 어떻게 했냐면 틈틈이라고 하는 시간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1시간을 공부해야지 책을 정석으로 읽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하나 읽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의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대화가 되고 내 품격이 생기고 하는 데 있어서는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되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정석대로 읽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책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읽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목차를 보고 내가 그 갈급한 건다. 내가 오늘 꽂히는 것만 그거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도장 깨기 하듯이 그 단락 한 장, 그 문장 한 장을 읽는데 집중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지워가는 목적으로 읽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서재에도 책이 있고 거실에도 책이 있고 우리 반신욕기 위에도 책이 있고 막 식탁 위에도 책이 있고 막 그래요. 책이 또 다 달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책을 읽어서 끝까지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P이기 때문에 책상 안에 앉았을 때 읽고 싶은 책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찰나찰나 쪼가리 지시라도 모이면 크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그림이 완벽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게 모이면 그림이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라서. 그리고 저는 욕실에도 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요. 화장실에서 이어폰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 머리를 감는데 얼마나 걸려요? 머리 감고 저기 말리는데 이 긴 머리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기본 30분 걸려요. 25분 30분. 그러면 25분 30분 동안 드라이 소리만 듣고 있는 게 낫겠어요? 뭘 듣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쵸? 제가 전에도 우리 이치유사 타임에서 인터뷰할 때 운동은 언제 하세요? 운동은요 드라이 하면서 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틈틈이 그걸 하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는 시간 동안에 그 찰나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가 샤워하는 동안에 머리 감으면서 잠깐 듣는 두 문장이 하루를 내가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잠깐 들었던 20분 동안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내가 오늘 뭘 해야 될 때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잠깐 움직이는 5분 10분 거리 안에서 내가 들었던 정보가 오늘 내가 사업하는데 미천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냐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하는 건 피드백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하려고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피드백이 자체적으로 돼야 되고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 내가 지금 이 일이 안 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이 미팅에 실패한 이유가 상황적인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을지에 대한 관점을 상황이나 남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수준과 내 능력에서 찾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팅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미팅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내 무식이 통통 튀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우기 위해서 따로 어떤 마음을 갖고 공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든 네이버든 검색하면 자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기 수준 높이기에 너무너무 탁월한 상황이나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돈 없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틈틈이의 시간에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 부족한 거를 쪼가리라도 채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완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토요일이잖아.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겠죠. 근데 아침에 지금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간 습관이 되었나 보죠? 이번 주에 달라졌나?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일주일의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의 계획을 세울 때 바쁘게 주간 계획을 막 달리잖아요? 달리다 보면 미팅에 쫓겨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메모해 두세요.
내가 미팅을 막 하다 보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미팅해야 되는데 그 찰나찰나의 인사이트라든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 끝나고 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거나 자기를 뭔가 채울 수 있는 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 결과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딱 미팅을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미팅에서 내가 뭘 했는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파트너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자 투어데이를 하든 뭘 하든 그 미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의 시나리오랑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어떻게 구상이 돼야 전략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칭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코칭대로 한다고 다 돼야 안 돼요. 그 상황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는 건데 스폰서의 코칭이 적용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스폰서한테 100% 전달해갖고 100% 완벽하게 2차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끝까지 했는지 자기가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들어갈 때 내 표정은 어땠지? 내 말투는 오늘 어땠을까? 그리고 내 에너지는 어땠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설명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은 어땠지?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할 때 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나? 근데 내가 미팅을 주관하다 보니까 난 이거는 잘해. 설명은 잘하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하는 게 잘 안 되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끌어낼 때 어떤 대화를 주로 쓰고 있지? 근데 이게 반복돼서 안 되는데 계속 이걸 써야 되나? 그냥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뭐가 어려워서면 클로징이 안 돼요. 뭐가 어려워서 후속이 안 돼요. 당연히 다 안 되죠. 근데 후속이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 클로징을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 나의 기질상 또는 내 상황상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가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케이스별로 완결을 시켜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우리 거절 국가도 많이 하잖아. 아이가 있어서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럼 아이가 있는데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나는 어떤 멘트를 쓰는지, 어떤 저항이 왔을 때 그 저항에 대해서 내가 반대적으로 내가 대답하고 있는 멘트를 어떻게 매번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봤는데 그게 안 먹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스폰서 하나도 했는데 안 먹혔어. 그러면 그 다음 차선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널브러져 있어. 누가 대답을 줄 때까지? 스폰서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대답해 줄 때까지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반대 극복이나 거절 극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읽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한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물어보든지, 사소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아닌 현지 차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 통계나 케이스를 알아야 내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쉐어러, 빌리버, 빌더 이렇게 직급을 도전시킬 때 저 어떻게 따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디렉터를 가고 싶어. 그럼 디렉터를 가는 데 있어서 몇 명의 파트너가 필요한지, 사업을 얼마나 동안 했는지 물어보고 한 명한테 물어봤다 했어요? 여러 명한테 물어봤다 했어요? 여러 명한테. 그러면 여러 명이라고 하는 건 평균치가 나오면 최소 내가 평균치 정도 가면 그 직급 가겠구나라는 방향성이 잡혀요, 안 잡혀? 잡히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반대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멘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멘트를 쓰고 어떤 사람이 이런 멘트를 쓸 건데 한 사람이 멘트만 가지고 적용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계속 그게 안 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본사에 오게 되면 리더도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내가 오늘 미팅을 할 건데 지난주에 까였어. 그럴 수 있잖아. 저 대면을 하면서 맨날 까이고 있죠? 자, 맨날 까이는 경험 갖고 있으니까 그 까이는 경험 안에서 까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케이스가 없어 물어보지도 못해. 무식하고 모르면요, 경험한 게 없으면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 근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내 니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니즈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물어보다 보면 똑같은 거에 대한 대답이 다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쵸? 근데 확률적으로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뭘 파악하는 거냐면 그 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언어의 그 유희가 비유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맥락은 비슷할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의 반대를 처리하는 것 자체의 맥락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맥락을 파악하면 상황이나 사람과 케이스가 달라도 맥락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내가 맥락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생겨야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과 기질과 성향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반대, 진짜 거절인지 아니면 숨은 거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세요? 말로는 바쁘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표면적인 언어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면 건드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얘기했던 거대로만 하면 쳤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맥락을 파악하고 있으면 애둘러서라도 돌려서라도 자꾸 터치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보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거 의식이 있게 비즈니스 하는 거랑 아닌 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뭐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본인이 미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클로징 하는지에 대한 자기 판단과 파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드백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봤을 때 부족한 걸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그렇지. 피드백 목적은 뭐다? 내 부족을 채우는 거야. 상태 진단을 했어. 상태 진단을 한 거하고 병원 진단을 받았어. 암이래. 내버려두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럼 치료해야 돼 안 치료해야 돼?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부족은 암이야.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 여기 계속 부족을 머물러 두면 이 사람 절대 성공을 못해. 근데 계속 그것들을 내가 치료하고 개선할 노력을 누가 더 빨리 발빠르게 센스 있게 빨리빨리 채워가는 그 싸움인 건데 나는 그걸 찰나찰나 채우는 사람이야. 오늘의 부족을 오늘에 머물게 하지 않아. 아침의 부족을 아침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침에 무식한 상태를 점심때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성장하면 아침하고 저녁하고 버전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첫날하고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공부하는 거 귀찮지 당연히. 근데 무식한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날 따라오겠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능력 갖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좋거나. 여러분 인격은 다 좋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자신 없어?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서 따라왔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인격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사람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성품이나 인격은 훈련되고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내재된 본성 있잖아요. 기질이 남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남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를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있어요 없어요? 기질적으로 사람 있다니까? 그거 바꾸기 어려워요. 그거에 아무 감정이 없거든.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의 능력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능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다현님 능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를 보면 느껴요 안 느껴요? 매우 느껴요. 이게 팩트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처음부터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는 있냐면 오지랖은 있었어. 오지랖 뭐에 해당돼요? 인격. 그쵸? 근데 능력은 처음에는 제로야. 근데 내 오지랖과 내 인격상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적어도 내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적어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지. 적어도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라는 그 마음 베이스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을 하거나 능력도 없어서 나를 따라주길 기대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남한테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마음 베이스가 있으니까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부족을 내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더 뭔가를 나아지게 하는 애씀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이나 성실함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잘난 사람보다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있어요. 이 사업에 진짜 탤런트한 사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약사, 뭐 타고난 영업인들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탑에 가 있어요. 지금 성실한 사람이 탑에 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겁내고 쫄 게 없는 게 뭐냐면 능력은 후천적으로 레벨업이 됩니다. 내가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 갖고 평생 써먹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 때까지는 지식이 없었지만 평생 배우는 사람이 있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20살까지 뭘 인생을 알아서 배운 거 25살까지 배운 게 뭔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평생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어요. 살아오면서 진자리만 진흙탕 다 굴러보면서 내 몸으로 체득한 지혜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진흙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사업 하나 깔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나 그 상황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깨달음만 있으면 돼. 내가 나아질 의지만 있으면 돼. 그거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다. 자, 컨벤션을 갔다 왔어요. 뭐 본사도 와요. 그런데 갔을 때 그 자리에서의 목적. 본사에 왔을 때 그 자리의 목적과 그 자리나 그 순간에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본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안타까운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는 보면 알아요. 눈이 팀이에. 오늘 본사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한테 얼굴 도장 찍어오는 사람이 있어. 스폰서는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스폰서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후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파트너 50명일 때가 있었고 100명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되는 파트너가 있지만 여러분들 개별 제가 다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쉐어값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 양과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양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맨날 필요할 때마다 스폰서의 도움을 받고 미팅도 하고 설명도 듣고 제품 컨설팅도 받았다가 만약에 스폰서가 나 같은 한 명 있어서 물고 빨고 애지중지했던 그 스폰서가 이제 10명이 생겼어. 파트너가. 그럼 나한테 올 수 있는 시간 값이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 안 할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시간 안에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혼자서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고 초창기 스폰서의 역할은 초창기에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왔는데 배우면서도 능력치가 어떤 일이 내 능력이 없는데 생산성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인중개사든 네일아트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그 커리어를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스폰서의 연륜과 경험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처음에 도전하고 스타트하는 시점부터 바로 생산성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활용하는 시간은 초창기에 내가 준비될 때, 내 커리어가 쌓이고 내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내가 그 준비하는 시간에도 돈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어서 그때 초창기에 그런 도움받아서 내 모멘텀이나 어떤 그 베이스를 만드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시간 동안 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스폰서만큼의 훈련이 돼서 내가 오너처럼 내가 내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기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스폰서가 사업 안 하면 사업 안 할까? 스폰서가 안 도와주면 사업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마음이 변했대. 지가 제대로 안 하고서. 사업 시작할 때 스폰서 때문에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스폰서 능력만 보고 사업한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사업 설명 딱 들었을 때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자, 우리 정다은님하고 또 그거 해야 되겠어요. 자, 사랑하니까, 친하니까. 여기 지금 내가 누가 제일 만만하겠어요? 누가 제일 편해? 자, 우리 정다은님하고 저는 고등학교 친구고, 정다은님은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두 번째 파트너예요. 그런데 정다은님이 제가 이 사업을 막 가입을 했을 때 정다은님이 뭘 하고 있었어. 비슷한 국내 업체에 고려 땡땡이라고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컨택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하루까지 완전. 근데 정다혜님은 뭘 알고 있는 상태. 100%는 아니지만 뭘 알았어 저분은. 그래서 저분의 그 리스트 안에 제가 있었대요. 현진이 한번 괜찮겠다. 맞아 안 맞아? 있었다 그랬죠? 맞아. 그런데 이제 정다혜님이 저한테 이제 뭘 물어봤었지? 그때 차 타고 움직이면서 뭘 물어봤었지 처음에?
바이너리. 바이너리. 그래서 제가 우리는 두 줄인데 일주일마다 돈을 줘. 이렇게 이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뭐 사업 설명을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두 줄이라는 거에 좀 놀랬다 그랬었나? 그쵸? 네 줄. 네 줄이라는 거에 놀랬다고 했나? 그랬었어요. 근데 저 결론은 뭐였냐면 정다야님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이 유산화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정다야님이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상태였고 건강도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남편하고 같이 와서 내 사무실에 와서 들어보겠다고 해서 같이 와서 들었었는데 정다야님이 그때 느낌으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뭘 알고 설명했을까? 다 듣고 났어. 다 듣고 났는데 정다야님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었대 그때는. 뭐 내가 능력이. 근데 정다야님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정도. 이해가시죠? 근데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룸미러 차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는 룸미러에서 보이는 내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가 확신해 있거나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다야님이 저를 바꾸는 관점은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쟤보단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직접 스폰서님이 저한테 사업을 소개를 해주셨고 사업을 소개해 주실 때는 사업적인 것보다는 설명을 한 번도 저한테 제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것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이 그 상위에 있는 스폰서님을 미팅을 붙여가지고 제 미팅을 보상을 듣겠다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미팅을 했는데 미팅을 하고 이제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부업자였기 때문에 직장인이니까 점심시간에 해물뚝배기집에서 미팅을 했는데 전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그 사업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듣는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크게 흥미가 있지 않았어요. 뚝배기에 지금 전문이 바뀌어져 이걸 쳐다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미팅에 뚝배기를 먹고 난 다음에 옆에서 한 테이블에서 이제 보상을 푸는데 어떤 느낌만 있었냐면 너무 잘 설명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진짜 저렇게 돼? 저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런데 또 하나도 뭐가 있었냐면 너무 잘 설명하고 잘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엄두가 안 날 일에 대해서는 크게 도전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스폰서를 볼 때 여러분의 스폰서가 너무 멋있고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 때문에 결정했냐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퇴행해. 나도 저 정도가 아니라 쟤처럼은 못하겠다. 이런 느낌처럼 자꾸 본인의 가능성을 접어두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트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가늠했던 여러분의 가능성은 나는 설명은 저렇게 할 수 있고 표정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머리에 나름의 계산법이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지 나의 스폰서의 능력을 100% 신뢰해서 나의 스폰서 때문에 나의 스폰서를 믿고 나의 스폰서 덕 보려고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하죠? 근데 자꾸 덕 보려고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스타트했을 때 그 마음과 이 비즈니스 할 때 중간중간에 그 마음의 페이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잘 됐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스폰서의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스폰서가 미팅을 도와주고 스폰서가 어떤 걸 다 해주고 이런 성격이라는 걸 아예 몰랐던 거예요. 아주 순수했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아메이고 네트워크가 이거 아예 구분이 안 됐던 아예 똥무식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만약 정확하게 알았으면 뭐 스폰서도 고르고 라인도 고르고 뭐 이렇게 뭘 했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를 전달하면 돈 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았던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헬프를 받을 수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청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 게 학습이 되거나 훈련이 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회피하거나 의존하는 그 베이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오너인 거예요. 이란이 계속 오너 마인드 계속 얘기 안 해요. 근데 나는 오너 마인드 자체가 처음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또 뭐가 달라요? 그 문제를 맞짱 떠야 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임계치나 어떤 그 극복 지수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아니 누가 뒤에 백그라운드 있으면 좀 해줘라고 떼를 쓰거나 뒤로 물러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고 이건 다 내가 해결하니까 내가 다 맞짱 떠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슬럼프고 나발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슬럼프를 느끼는 동안에 파트너가 지금 나보다 더 나자빠져 생겼어. 그럼 내 슬럼프가 중요해 파트너 슬럼프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 고통이나 내 어려움은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엄마가 자식이 한 4-5이야.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 자식 4-5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엄마가 생존을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남편 탓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4-5명이라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느니 내가 저놈 인간하고 이런 예의를 푸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5명을 건사해야 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라든지 나의 행복이나 뭐 남편 이런 할 여유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내 생활력이라는 게 생기잖아. 남편만 믿고 있는 여자들 생활력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리고 수원을 믿고 있는 파트너가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내가 케어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집중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의 밀도가 여러분과 달라. 처음부터 작은 거 하나지만 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필드에서 느끼는 그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거, 직관적인 거 이 모든 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그게 다른 거와 동시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부족한 걸 끊임없이 알고 있고 내가 부족한 걸 계속 체크하고 있고 부족한 걸 계속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달라져 안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지. 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난 계속 성장할 거고 계속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내 수준이 높으니까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인격과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격은 초반에 오지랖으로 그냥 대충 퉁쳐도 됐다고 치고 그냥 능력은 채워지 안 채워져 지금 계속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격과 능력이 되면 어떤 사람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 급이 같아지기 때문에 쟤랑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내 평판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의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안 붙는 거야. 여러분의 인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심지어는 사람이 붙었어. 왔는데 뭐가 안 돼서 사람 다 나가냐면 여러분의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다 나가요. 사람이 여러분이 안 생기게 여러분 비즈니스 연차수가 얼만데요. 자, 비즈니스 연차수가 얼만데 비즈니스 연차수 안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게 소비자든 사업자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다 쌈 싸먹고 집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뭘 판단해봐야 되냐면 여러분 인격을 검증해야 돼요. 솔직하게 저는 리더분들 중에서 능력은 있어. 컨택은 되게 잘해. 근데 컨택을 잘해갖고 그 팀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쌈 싸먹고 집에 보내요. 뭐가 안 돼서 인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상대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나 어떤 그 책임감이나 이런 그 정도가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리더가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평균치의 범위라는 게 있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 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그리고 능력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면 믿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근데 만약에 인격적인 거든 능력적인 거든 배려적인 거든 신뢰적인 거든 우리가 느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평균치보다 미달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평균치보다 미달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러분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수준이 평균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보셔야 돼요. 그걸 안 채워놓으면 쇠가 빠지게 갖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그 노력이 세이브가 안 돼. 패스 소모되지 세이브가 돼. 이 일은 세이브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소비자가 세이브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자가 세이브가 되고 여러분의 열정이나 노력이 시간 안에서 세이브가 되고 세이브 쌓여서 그게 시간에서 누적되고 축적돼서 받는 권리소득인 거지. 지금 벽돌을 계속 쌓고 있는데 벽돌이 쌓아놓으면 허물어지고 쌓아놓으면 허물어지면 권리소득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근데 자꾸 허물어지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표정을 점검해야 되고요.
뭘 점검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점검해야 돼. 우리 역대 대통령들 딱 보잖아요. 대통령들 막 보면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그 기억이 나요? 노무현 왜 기억이 나요? 어떤 면이 좋아요, 노무현? 뭔가 편하고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쵸. 인간적인 거, 소탈한 거, 편안한 거. 리더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이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에도 상황한 게 막 이렇게 딸랑딸랑 싸바싸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싫어요 안 싫어요? 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비즈니스 오너고 프랜차이즈 오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싸바싸바 딸랑딸랑 해야 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이런 조직에 왔을 때 막 이런 문화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의 태도나 모습에서 그 언어 안에서 권위적인 리더십이나 또는 하대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언어를 쓰거나 그 사람의 가능성을 죽이는 어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비판받고 평가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다 성인인데 나이가 40 다 넘어가지고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누가 좋아하냐?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애낀다는 이유를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언어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라 죽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가능성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면 그 사람이 여기서 머물 수 있을까 없을까? 칭찬, 격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 파이팅 넘치는 것들을 계속 해주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항상 제가 코칭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10개 중에서 8개의 장점을 얘기하고 한두 개만 지적하라고 했어요. 지적도 아니고 리더님 너무너무 멋있고 8개 쫙 얘기해서 그런데 리더님 딱 봤을 때는 나는 리더님을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완벽한 리더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리더님을 내가 찬찬히 봤는데 리더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쫙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일에 필요한 능력이 2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뭐 100%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한 50% 원전이 있는 것 같아요. 100% 끌어올려보면 그럼 그 사람이 그 2가지만 하면 완벽해진다는데 한 의지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근데 맨날 8가지 지적한 다음에 리더님은 왜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근데 리더님 이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해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비자들 중에서도 소비자들은 어떤 능력을 어떤 걸 받고 싶냐? 돈을 지불한 사람은 돈의 값어치만큼의 그 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소비자들은 여러분들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내 돈 값어치에 그 이상을 줄 사람이 또 선택한 건데 그 돈 값어치 이상 안 줄 사람이면 가요 안 가요? 사업자는 천지백갈이에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보여지기 좋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어느 순간에도 내 호기심이나 내가 뭐가 있으면 옮겨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오토 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고 처음에 할 때는 딸랑딸랑 싸바싸바 이러고 되게 엄청 하다가 중간에 열심히 먹고 있고 옷도 먹고 있는데 중간에 관리가 안 되면 그 친밀도가 유지가 안 되면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돈 내는 것보다 나은 혜택, 특별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 사람하고 정말 100% 커넥 연결되려고 하면 중간중간 먹고 있어도 제품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계로 연결까지 끝나야 절대적인 나의 비즈니스, 내 일 안에 매니아가 되게끔 만들어야지만이 유사나에 대한 매니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구 매니아가 되는 나에 대한 매니아가 돼야 유사나가 아니라 유사나라고 하면 나한테 먹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설사 또 유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나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인간관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게 관계가 세이브 돼야 된다니까요. 관계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나 그 신뢰가 세이브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품이 그지 같아. 막말로 오늘 뭐 하다가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하고의 관계가 괜찮거나 내가 그거에 대한 대응력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준 신뢰가 유지가 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회사 제품이 너무 좋아도 나하고가 그지 같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들을 한번 쫙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사업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리스트 싹 정리하고 사업자 리스트 싹 정리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나하고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커넥,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전화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명단 얘기했죠? 투어데이 얘기하고 투어데이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명단을 늘려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단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개받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빠르니까. 왜? 소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소개, 연결하는 사람의 신뢰까지 같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연결돼서 그 사람이 설명한 나라는 사람이 신뢰가 같이 얻고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빨라져. 그래서 소개받으려고 하면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업을 잘하거나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는 뭘 잘하냐면 자, 사람이 한번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빨리 내 인간관계한테 인연으로 묶는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언제 전화해도 안부를 물어보는 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요. 언제 전화해도 한잔 마시는 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감사와 어떤 표현에 대한 것들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프로모션이 있으면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 거기까지 하는 데까지가 미션인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연결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게 시간 안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를 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이어져요. 그리고 횟수가 뒤로 갈수록 횟수가 띄엄띄엄 해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도 초기 밀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그 3개월,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자주 빈도가 완전히 긴밀하게 푹 서로의 관계가 젖어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어떤 사람을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리스트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제 얼마 전에 제 리스트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저희 둘째가 딸인데 딸의 절친이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 그 딸의 절친이 저희가 1104호에 사는데 304호에 살아요. 같은 라인이에요. 자,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타겟이? 아주 괜찮죠? 그 딸의 절친이야. 그러니까 내가 딸하고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명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연아, 엄마가 민선이 엄마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딸이 왜? 우리 딸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냥 너도 친하게 지내고 나도 친하게 지내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라고 나 그래서 민선이한테 지금 카톡 좀 보내봐. 뭐라고?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랑 친해지고 싶대. 엄마가 왜 나한테 왜 시키나? 아 얘 보내봐 일단.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보냈어요. 근데 지들끼리 웃고 난리 난 거야. 야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랑 친해지고 싶대. 친구하고 싶은가 막 이렇게 막 보냈어. 근데 뭐 저쪽에서는 왜? 막 이렇게 난 거야. 아 몰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보냈어?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민선이한테 민선이 엄마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봐. 그랬어. 지들끼리 막 웃고 난리 났어. 아, 내 집 만나면 좋잖아요. 말 난리 났어. 전화번호 받았어. 제가 그 카톡에다 바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어. 안녕하세요. 민선이한테 얘기 들으셨죠? 제가 아연이 엄마인데 민선이 엄마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황이 안 당해요. 당황해요. 당황한데 웃겨 안 웃겨? 웃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직장맘인데 지금 직장 다니다 보니까 학교 정보가 되게 느리다. 그리고 민선이랑 아이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민선이도 제가 보기가 너무 예쁘고 되게 좋은데 제가 학부모랑 친해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차 한잔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바로 차 약속을 잡았어. 커피를 마시자고. 그 다음 달에 잡아서 만났어요. 10시에 만나서 우리가 2시에 헤어졌어요. 4시간을 떠들었어. 4시간을 떠들었는데 우리 아연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도대체 둘이 만나서 오래 만난 사람도 아닌데 4시간 동안 뭐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서 일단 아이들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 얘기할 수 있잖아. 아이들 얘기, 학교 얘기하면 얼추 시간 가죠. 그리고 개인 얘기하는 거죠.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언니 76이야. 언니네요, 언니. 언니 먹으면 끝나. 무슨 말이야?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어떻게 입고 나갔을까? 이렇게 입고 나갔을까? 편하게 입고 나갔을까? 그래서 완전 편하게 화장도 안 하고. 해가세요? 네. 너무 추한가? 상대방이 나를 만날 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이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내 사진을 봤으면 제가 그렇게 꾸미지 않고 나가도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어떤 커리어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 알려줬어.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줘야 될 건 뭐냐면 만남에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러운 걸로 만나는 게 첫 번째죠. 왜? 내가 관계를 부담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편안한 관계로 지금 다가가려고 나간 거야? 다가가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감 아닌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복장을 입고 나올지는 뻔해 안 뻔해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나와서 명품백 들고 이렇게 차리고 나가면 재수없어 안 재수없어? 재수없어. 두 번 안 만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복에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에코백 들고 나가면 급이 보여 안 보여요? 비슷해 보이잖아. 편안하잖아. 일단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 엄마도 나올 때 옷 입는 거 신경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지. 근데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느낌을 가져야 두 번도 만나고 세 번도 만나지. 만날 때마다 신경 써서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커피는 내가 사고 밥은 언니가 사고 밥값이 더 많이 나왔어요. 내가 밥을 또 다음에 사야 되니까 다음 약속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내가 픽스하고 활동 동선을 물어봤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랬더니 언니 근데 여기 라벤이체나 여기 워킹 하냐고. 나 워킹 하는데 나 워킹 메이트가 필요한데 좀 운동 좀 같이 하자고. 자기 운동 안 한대.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같이 좀.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거를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누가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그럼 우리가 하는 포지션을 여러분의 그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는 누가 다가오는 위치에 여러분이 다가가야 되는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스탠스는 어디에 있어요?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죠.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야 되고, 자, 우리 못생긴 개그맨들이 미인을 얻는 이유가 걔네들은 잘 찔러요, 안 찔러요? 잘 찌르지. 자꾸 내가 대시해보고 찔러보고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고 사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게 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다.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이제 밀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연타로 계속 연락해야 돼요. 지금 어제 만났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하면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요. 뭐 하는 사람?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언니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니 자요? 왜냐면 내가 그 이제 피부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길래 내가 밤에 수면팩을 하고 자는 게 있는데 너무 좋다. 우리 회사 작품 나오는 건데 내가 언니한테 뭐 하면 팔라는 느낌 되니까 나 수면팩 할 때 내가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3층에 내려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뭔 말인지 알지? 까만 건 아니고 바리너리저랑 루미너스 크림이랑 믹스해서 우리 그 뭐냐 저거 인셀덤 애들이 얼굴에 이렇게 도포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해봤어요 여러분 밤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얼굴 반질반질해요 안 해요? 반질반질하죠. 저는 원래가 이렇게 반질반질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달만 이래요. 그 다음날 이게 광이 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피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언니도 피부가 막 아토피도 약간 있고 좀 건성이길래 가서 내가 언니 잠깐만 나와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씻었어 안 씻었어? 이게 서로 격을 너무 차리잖아요. 계속 격 있는 사이가 돼. 내가 내 미션이 뭐냐면요 최대한 편안하게 격을 무너뜨리는 거야. 서로 계속 편안하게 만나야 되고 진짜 언니도 편안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니 나 지금 수면팩 그때 얘기한 거 내가 했는데 기다려봐. 언니 나 믹스하기 좀 양이 많은데 일단 내려갈 테니까 언니 이거 하고 자.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언니 그 다음에 어때? 그러니까 제품 팔로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계속 연결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가 그 우리가 2차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내가 틀린증권이 나도 물건을 샀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할까 이 언니를 시킬까 고민할 거니 뚱뚱해요. 근데 내가 이 언니한테 자꾸 다이어트 제품을 팔려고 하면 너무 지금 너무 급진전한 관계에서 너무 속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하기는 너무 애매한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있잖아 내가 제품 팔았는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 챌린지 안 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챌린지에 상금 있거든요. 나도 할 건데 언니 같이 하자. 내가 운동 매트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완전 딱인 것 같아. 운동도 하면서 상금 타갖고 우리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자 이렇게 내가 하면서 챌린지권을 하나 더 있으니까 같이 하자 해서 그때 통화한 그 문자 보낸 시간이 10시
8시 반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제사를 지내서 시댁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언니 내 인바디는 문 앞에 놓을 테니까 갔다 와서 찍어. 원래 이렇게 했어. 근데 결국은 이 언니가 못했어요.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번은 좀 그렇지만 다음에 내가 할게. 너무 시간이 안타깝다. 근데 뭐는 알렸어요? 세계지가 있다는 건 알렸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해요, 안 해요? 같이 하다 보면 그 헬라치 활동에서 그 라이프 타임에서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 식단 얘기해서 유미리 같은 거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젖어들게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딱 만나서 쓰리비스 짱짱짱 이게 안 나온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하니까 어디 가서 빵빵빵 쓰리비스 끊어낼 거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셀링,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파이널로 메이드가 돼야지만이 그게 장기 지속한 게 되는 거지. 막 현혹하지 샤라샤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홀린 듯이 계약을 하거나 결정하고 나면 그게 나중에 뭐가 나면 후회가 남고 뭔가가 뒤가 찜찜해서 나중에 캔슬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단계지 않고 단계로. 자,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품을 많이 넣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어가지만 전 제품을 전 가족이 다 쓰게 하는 걸 잘했기 때문에 매니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 제품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좋은 줄 알죠. 근데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돈은 이미 나갔어. 제품은 쌓여 있어. 느낌이 어때요? 부담스러워. 정답. 그걸 잘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할 합리적인 선택의 주체가 내가 돼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멘트도 잘 써요. 어떤 멘트를 잘 쓰냐면 상담을 할 때 저는 항상 제 관점에서 저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카운슬링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일은 어쨌든 이 비즈니스나 이 상품 설계는 제가 13년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 같은 게 많은데 모르면 못 챙겨가거든요. 제가 그거 다 공부하지 않으셔도 제가 제 머리 짱구 굴려갖고 제일 괜찮은 걸로 딱 매일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드릴 거예요. 그럼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말 한마디에 마지막까지 흔들리고 마지막까지 미심쩍은 그 마음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언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체가 프라이드와 확신이 딱 있는 말을 하는 것과 그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쭈삐쭈삐 하는 건 완전 차원이 틀려요. 기세가 반이에요. 기세가 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확신이 반인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의 상대방이 저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아닌지 느낄까 안 느낄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눈알이 막 굴러가는 걸 보면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미팅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랬어요. 저는 어떻게 들어요? 내가 오늘 이 미팅을 들어갈 때 이 미팅을 통해서 내가 뭘 팔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와야 되겠다. 오늘 이 사람이 날 만난 걸 다이로 생각하게 하고 와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에 찰나찰나에 내 언어나 내가 그 메시지를 끌고 가는 거 안에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갈등이 있고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갈등인데 그 갈등 때마다 어떤 선택이든 최선의 선택이 돼요. 베이스가 뭐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마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선택이 상대방한테 최상 베이스 선택이 된다고. 그럼 결국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했어요? 나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베이스의 패턴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 사람은 불편해요. 왜? 한 시간 내내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부담은 팍팍 주고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그 미팅에 대한 시간에 대한 느낌은 내가 오늘 여기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페이스를 계속 상대방을 위한 걸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에 도움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들어주고 앉아있는 그 찰나만 가지고도 뭔가 힐링되고 좋은 거야. 저는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권현희 사장님하고 있으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솔직히 그 대화가 잘 된다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저도 말 많이 안 해요. 지 혼자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화가 잘 된대.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공감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고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공감 호응하고 리액션만 했는데 대화가 잘 된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많냐면 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인연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은 꼭 저를 만나야 된대. 저는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 거냐면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만나면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안에 저런 존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거나 이런 일에 연결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올릴까요? 제가 떠올려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 다른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 파트너가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됐어요. 다른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저는 다른 네트워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줌 강의를 해준 적도 있고요. 응? 그 강화에 펜션 잡아서 논다는데 거기 가서 리서치 해준 적도 있어요. 추리닝 입고 있는데 오래된 걸 자꾸 그 리더가 왔다 가래. 여기 저기 권현사님 나와버리니까 여기 와서 뭐 하나 베네핏 받아가야 되니까 권현 찬스 써야 되니까 일단 왔다 가래. 가서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평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이게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의미 없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쌓이면 뭐가 생기냐면 큰 일이 돼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관심 가지고 챙겨주고 그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품격과 인격과 평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있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에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속물처럼 보여요? 자기 이득만 생각. 그렇지, 정답.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여러분이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 계산기 두드린다는 건 손해보기는 싫고 이득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손해보는 게 나중에 한 번에 이자로 배가 쳐서 와. 그래서 예기치 않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배려와 베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되면 감동이 돼요. 감동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의 여운은 한순간으로 끝날까요? 쭉 남을까요? 쭉 남아요. 그러면 그게 그 찰나에 썼던 그 비용, 그런 것보다 그 부가가치가 훨씬 클까 안 클까?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 숫자 계산하는 게. 자, 오늘 또 엄청나게 떠들어서 1시간도 끝났는데. 자, 콜드 하실 때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당근 광고도 해보셨나요? 당근 광고는 안 해봤고요. 저는 당근에서 뭐 했냐면 모임을 해봤어요. 당근에 요즘 모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새롭게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막 콜드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는 독서 모임이든 달리기든 공동의 모임이 있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니즈가 있어서 만나기 때문에 대화거리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 모임도 해봤고 영어 모임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얘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를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 갔을 때 여러분들 택시 탔어요, 안 탔어요? 탔죠. 저는 모든 그랩 기사한테 유선을 다 전달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사들이. 알고 있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자, 사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유선하고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모르는 사람한테 찰나에 콜드하는 게 쉽겠어요? 아는 뭔가가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 콜드하는 게 쉽겠어요? 유산화가 듣보 잡을 때 일하기가 쉬워요. 유산화 좀 알 때가 쉬워요. 알 때가 쉽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그 사람이 안다는 거는 기회가 돼요, 안 돼요? 되죠? 7년 전에 알았는데 친구가 하고 있는데 제품을 안 먹고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한번 제품 먹어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랩 기사한테 다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챗을 통해서 다 연락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분을 택시를 타든 5분을 택시를 타든 저는 택시기사한테 콜도 잘하는 편이에요. 일반 우리 한국에서도 지방을 다니잖아요. 지방을 다니면 대구를 가든 어디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기사한테 말 걸기는 어렵잖아요. 택시기사는 되게 클로즈하잖아요. 가깝죠. 나만 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10분을 이동하든 20분을 이동하든 대화거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화거리가 없으면 뻘쭘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가둬놓고 콜드하기 좋아요. 도망도 못 가는데 택시가. 여기서 택시 콜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대화를 끊을 때 뭐부터 꺼내세요? 얘기를 할 때? 콜드 할 때. 만약에 택시 탁 탔어.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자, 해적해요. 얼마나 하셨나요? 또 여러분 지금 생각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내 멘트가 답이 아니야. 자, 딱 탔어요. 자, 콜드 할 마음을 탔어. 자, 무슨 얘기 할 거야? 자, 인사를 밝게 하고 좋아요. 아주 좋아.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좋아요. 또. 요즘 어떠시냐고. 좋아요. 또.
한분리 방송. 한분리 방송. 한블리 방송? 요즘 핫하니까. 그 얘기.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 화제거리 같은 거 또 얘기해요. 또 혹시 얼마나 좀 택시 얼마나 하셨는데 또 어떻게 하다 하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안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또 택시 하시는 분 보면 디스크 많은데 괜찮으세요? 또 뭐 오늘의 교통체크?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늘릴까? 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물어보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말을 어떤 화제거리든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또 생각해봐요. 빨리.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하셨어요? 그렇지. 또 이거에서 맞지 숨기만. 이게 맞지? 또 운전 너무 편하게 잘하신다는 좋아. 또 보세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택시 탔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막 대답 안 하시면서 막혔다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른다고 지금 폴드를 하고 싶은 마음은 딱 들어섰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공유하는 거 되게 좋은 거고, 자, 첫 번째, 저는 일단은 내가 뭘로 다가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자주 하는 거 뭐냐면, 자, 처음에 딱 하면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라는 주변 환기하는 멘트 하나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당연히 밝은 호감 있는 표정을 당연히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에 여기에 먹거리 좋은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택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 화제거리에서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주변 환기하고 얘기하는 이거를 들어주세요. 네. 진주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기 환기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통의 얘기하고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얘기가 결국 대화를 꺼낼 때는 내가 질문을 하지만 대답은 누가 할 거를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할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역에 맛집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할 걸 주는 거야.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는 누가 얘기할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할 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얘기할 거. 우리가 질문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야 내가 정보를 많이 얻죠. 정보를 얻어야 치고 들어갈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아까 운전 굉장히 쾌적하게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인정하는 메시지.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어느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냐면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뭘 만들어야 되냐면 라포 형성하고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면 아까 밝은 표정과 인사와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 친절함을 갖고 있으면 그게 되게 편안해질 수 있고, 또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사람을 느끼잖아요. 경험하게 되면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형성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또는 어떤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인정해주는 말까지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함께 고민해주는 느낌. 자, 우리가 어떤 대화 주제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있어요. 그냥 흩어지는 대화인지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게 연결되고 더 깊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늘 건강 상담을 하든 뭘 상담을 하든 대화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 사업 전달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네 남편 돈 못 벌어오지. 이게 사업 설명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서 내가 듣고 그 문제를 유산으로 메이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진심으로 그래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어떻게 할 생각이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주는 그 깊이 있는 생각하는 그 고민의 그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 오래 하시면 그래도 오래 운전하시니까 허리도 아프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잘 챙기세요. 오히려 뭐 기사님들이 맛있는 데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운전하시는 거 운동도 잘 안 하시니까 건강관리 되게 신경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고 대답할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뭐 여기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내려오는데 대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사는 지역을 좋게 평가해주면 되게 좋겠죠? 무슨 일을 하시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건강상담하고 영양제 컨설팅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님한테 이런 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명함 기사님이 도움 되실 거니까 제가 명함 하나 드릴 때 꼭 가지고 계셨다가 기사님은 운전 15년 했으니까 베테랑이시고 저는 이 일을 한 13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아마 제가 꼭 도움되지.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안전하게 태워다 주셨으니까 제가 꼭 도움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 명함 꼭 가지고 계시라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명함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저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금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사업 모델을 연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찰나의 10분 15분 동안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모든 건 감각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찰나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느낌으로 그 사람에게 기억되게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샬라샬라 떠들고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뢰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차분하게 들으면서 중요한 말만 딱딱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막 뭔가 신뢰 있는 느낌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내가 뭘 물어봐 영양제에 어떤 거 하면 있잖아요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업자. 장사치.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세일즈한 느낌이 들어요? 세일즈. 자, 이게 되게 작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입장이 돼보는 걸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에 돼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가능하면 적어도 질색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 걸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콜드는 그렇게 순간순간 계속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콜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함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진짜 제 번호가 도움이 되시는 순간이 오실 거거든요. 그럼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지금 저장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장해요 안 해요? 형식상 저장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합니다. 그럼 통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번호 따는 거 어떻게 따는 거?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응? 번호 저장하잖아요. 저장했어. 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 부르는 건 어색한데 통화 버튼 누르는 건 어색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저도 기사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저장해 둘게요. 라고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연결돼서 그 사람이 나의 행보를 지켜봐야 되죠. 카카오톡만 추가되고 연결이 돼도 그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렇게 해서 지켜보다가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겠지만 명함 한 장 준 부산 해운대에서 명함 준 사람이 본사 찾아왔다. 내가 8년 만에. 신기하죠? 진짜 해운대 지하철에서 내가 지하철 거기는 부산 사람이고 난 서울 사람인데 내가 지하철을 알려줬어. 내가 오지랖이 또 세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을 것 같아서 이미 거기까지 데려다 놓고 난 왔어. 그러니까 저는 제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무기가 또 오지랖이에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컨벤션에도 밤에 새벽에 우리 정다현님한테 내가 과일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중국인 3명이 호텔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난감한 걸 보고서 이 호텔 저 호텔 다 찾아갖고 막 이렇게 해줬더니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명함을 줬지. 베이스카드 뭐 그랩 기사한테도 줄 판인데 지금 누구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줘요 안 줘요? 저는 주겠죠. 못 먹어도 보니까 줬어.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추가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위챗을 연결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은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매를 하는 골동품 경매를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중국에서 차밭을 되게 크게 하는 부호인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갖고 이 세 사람이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되게 고마워. 나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일 간다고 했더니 내일 잠깐이라도 시간이 되냐고 해서 그 호텔 커피숍에서 셋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알려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고.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품을 많이 팔아주면 좋은 건지 사람을 모아주면 좋은 건지 둘 다 좋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는 비자가 되게 왔다 갔다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투자 이민을 신청해갖고 투자금을 1억 얼마를 내고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에 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그 비자가 나오는 거기 인터뷰하고 뭐 나오는 인터뷰하고 그리고 중국에 본토 돌아가는 거래요. 그 차밭에 33년을 뭐 했다고 했나? 아무튼 33년 예약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 세계로 차를 유통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트랑 뭐 다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위치에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뭐라 했어? 밀도죠. 그때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해요, 저는. 특히나 콜드는 관계심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저는 그랩 기사들 중에서도 마케팅하고 뭐 컨설팅하는 사람도 만났었고 투자하는 사람도 만났고 다 연결하고 계속 되게 바빠. 왜냐면 위치에서 해야 되니까 번역기도 돌려서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 해석도 해야 하면서 나도 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콜드를 하고 났을 때 그 후속은 계속 연결되는 거, 계속 궁금한 거 화제거리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에어아시아를 탔는데 에어아시아가 좀 좁은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공교롭게도 우리 4명이 갔는데 3명은 한 자리야. 한 명이 떨어졌어. 이 사람이 여기 떨어지게 된 거야. 근데 양쪽이 다 남자인 거야. 파트너 사장님 내외하는 스타일이라 거기 도저히 중간에 못 끼어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리 바꿔서 바꿨어요. 저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자 왼쪽에는 중국인이 탔고요. 오른쪽에는 무슬림이 탔어요. 자, 비행기 탄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 다 친구를 먹었죠. 자, 얘는 중국에는 영어를 할 줄 알고 무슬림에는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와이프가 4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중국에는 진주에 살고 있는데 진주에 아이가 거기서 국제학교 다니고 와이프가 커피숍을 하고 얘는 유튜버야. 그래서 근데 얘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내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얘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 영어로 번역해주고 해가지고 셋이서 48, 46, 39이 다 친구가 돼가지고 막판에 사진 찍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게 됐단 말이야. 콜드는 자 서로 비즈니스 카드 다 주고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 주고받았지. 얘 중국이한테도 얘 거 받아. 서로 어떻게 될지 몰라. 다 받아. 자,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 미안하다 그래서 친구야. 지금 3개월째 같이 있잖아. 그 새벽에 오는데 자야 되는데 우리 새벽에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떠들었어 계속. 그리고 난 좀 자야 되는데 얘가 또 이제 필립 고쳐가지고 이제 신났어. 혼자 자기 얘기 막 하더라. 또 토익해주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카톡 추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연결이 되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찰나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곧 말레이시아 갈까 안 갈까? 그렇죠? 결국은 관계나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은 다 그 가까움과 그 인연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아무리 바쁜 시간 안에서도 이 사람에게 그 시간을 내서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었는데 하물며 쌩만 남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가 확장이 되려고 하면 시간을 내고 뭔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콜드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긴밀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길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연속성인 것들을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고 잡고 그래서 콜드를 생판 어디 모르는 데 가서 하지 말라니까? 모르는 데는 자주 가기도 어렵고 자꾸 빈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니면 전화번호를 따와서 연결이 되든지 그냥 전단지 두듯이 해서 주고 말고 연락 오기 기다리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단지를 받아갖고 주문한 적 있어 없어요? 여러분도 없는 짓을 해. 이해가시죠?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연결이 되는 걸 하며 그 이후로 그 전단지보다 더 많은 정보, 그 전단지보다 더 좋은 나라의 사람에 대한 경험, 그 찰나에 주지 못했던 그 신뢰를 내가 쌓아가는 걸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맥락을 모르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콜드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걸 이어가는 힘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관계를 연결시키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단 한 명이라도. 자, 가장 힘드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맨날 힘들어, 맨날. 그 가장과 덜 가장과 뭐 최소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인 거지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것도 남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힘듦을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힘듦을 극복할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야? 그냥 받아들이세요. 선생님 쉬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야 다. 벌어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 힘든 일인데 자꾸 내가 이 힘듦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밥 먹는 거 배부른데 밥 먹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요? 자고 싶은데 일어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요? 매일 일상 순간이 힘듦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니까. 내가 침대에서 일으키는 거 몸 일으키는 거 힘든 게 어딨어? 그렇죠? 근데 그 정도에 대한 건 판단만 틀릴 뿐인 거지 유산을 하면서 뭔가 안 되고 어려운 걸 되게 특별하게 힘든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데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 안에서는 치사스럽고 굴욕적이고 더럽고 안 입고 이런 거 넘쳐 흘러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적어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나와의 싸움이 힘든 거예요.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상대적인 거에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품지 못해서 힘든 거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까여서 힘든 거고. 그럼 뭐만 바꾸면 나만 바뀌면 힘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거 안 하려 나 바꾸는 걸 안 해서 힘든 걸 가지고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될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된다? 나만 바꾸면 된다. 내가 수준 높아지고 품격 있어지고 하면 다 해결돼. 오케이? 자, 투어데이 할 때 보통 콜드로 전달을 많이 하는데 어떤 콜드까지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죠. 자, 블로그나 인스타로 홍보 효과 있죠. 자, 블로그나 인스타에 홍보할 때 효과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자, 결국은 정보는 많습니다. 그쵸? 유산화를 검색하면 언어적인 걸로 해외 정보는 천차만별인데 그 정보를 가지고 나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보를 한다는 게 정보가 많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블로그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신념과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할지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인스타를 딱 봐요. 어떤 사람한테 팔로워가 생겨요?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싶어? 꾸준히 뭔가를 그런 거. 성실함이 보이든지 탁월한 능력이 보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소신 있는 생각이 보이든지 이미지나 모습이 멋있던지 자기관리가 잘 되든지 하나님 명언 하나 올려서 내가 배울 게 있던지 그럼 여러분 정해졌잖아요. 여러분이 인스타나 그 네이버에 그 콜드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일단 뭐가 커야 되냐? 파이가 커야 되죠. 접점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이 팔로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게시물 하나 올리는 게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보는 사람이 많아야 효과가 높은 건데 보는 사람이 없어. 혼자만 게시물 열심히 올리고 있고 그 팔로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그 컨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일상이나 그 일거를 올리서 일상 올리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일상 안에 어떤 게 담길지가 중요한 거지. 자,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올려요. 그럼 저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전 성실함으로 여러분을 신뢰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콘텐츠를 사진을 찍어 올려요. 파트너들의 인정의 메시지를 다 봐요. 그쵸? 그럼 어떤 거예요? 저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뭔지 알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선택할지 대한 생각을 하고 인스타든 네이버든 올려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그 사람들은 여러 정보 안에서 이제 유선아 괜찮은 건 알았어. 그럼 누구랑 할 건대로 갈 거거든요. 누구랑 할 건데에 대해서 그 사람과 뭐가 맞아야 결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그 결과 생각을 뭐를 보여줄 거냐 이거지. 제품 정보는 차고 넘쳐. 맨날 제품 정보 올려.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인간미를 보여주든지 능력을 보여주든지 신뢰를 보여주든지 이미지 보여주든지 그런 어떤 컨셉이나 신념을 정할 거. 내가 비주얼이나 어떤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요. 그래 사람의 생각이 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냥 뭐 유의적인 걸 올리지 말고 그 글 하나에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념을 담을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다가 메시지가 옵니다. 유산화를 검색하면서도 그들이 한 명한테 하지 않아요. 특히나 인스타 같이 뭔가 남이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안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하나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거, 더 괜찮은 거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죠. 네.
타사에서 DM으로 연락 올 때 대처법. 자, 누가 했어요 이거? DM. 자, 뭐라고 연락 왔어요? 메시지. 뭐라고 할까 되게 뭐가 많은데 같이 친구 맺자고 하면서 뭐 당신의 제품을 내가 예전에 샀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버렸어요. 근데 당신의 제품을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정확한 DM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외국인인데. 그런 식으로. 자,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긴 한데 그런 뉘앙스로 타사에서도 약간 온 사람도 있어. 첫 번째, 인스타에서 조심해야 될 유형 하나. 자, 군복을 입고 있거나 의사복을 입고 나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당신 너무 뷰티풀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는 DM은 다 사기꾼이다. 첫 번째 걸릴 거.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게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여기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관심이 대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진이나 풍경도 없는데 제품만 있어. 그럼 제품을 가지고 또 당신의 그러니까 그 사람 뭘 찾는 거 자꾸 지금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이 진짜 제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걸르세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어떤 사람이 굳이 나를 찾아서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그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하거나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인터넷 정보 차고 넘쳐. 자, 타회사. 두 번째 타회사는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의 비즈니스를 전달할 목적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타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막 이렇게 불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백날 누가 만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열정이 지금 활활 타올라. 지금 본인이 지금 불타올라서 지금 제가 되게 생겼어. 완전.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나도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때문에 안 하냐면 첫 번째, 자기가 이미 얘기한 컨텐츠가 이렇게 자기 이미지 때문에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정확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줘도 자기가 이미 저질러 놓고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당장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명단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까지 만나봤냐면 리더들이 다른 회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을 알아야지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 다른 회사들에서 잘하는 사람들, SNS를 잘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프레젠트를 하는지를 들어보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써서 만났는데 그들의 교육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만나면 좋은 거냐면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정보를 먼저 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지 물어봐. 자, 진짜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정보를 받겠죠. 보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겠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안 만나. 만나지 마세요. 다 타회사에서 DM을 보낸다는 건 직설적으로 만약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타회사 걸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DM 오는 경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사람인데 굳이 날 만날 이유를 그냥 물어보세요. 직설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굳이 시간 낭비하거나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근데 뉴스킨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뉴스킨 전달하고 싶으신 건지 저는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좀 듣고 싶다. 제가 모르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적어도 의도나 목적을 알고 만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이 구구절절 얘기하겠지. 그럼 저는 사실 저는 유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데 제 유산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정리할 수 있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명단이 그래도 네트워크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고객을 만날 때 남자 여자 대처법이 다른가요? 남자 고객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곤란해. 왜 곤란해? 밤에 만난다고 한다고? 이건 좀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초반에 남자 파트너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본사로 가봤어요. 왜냐면 보세요. 남자들이 우리 리더님도 계시지만 남자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몸 판단을 중요하게 남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팩트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이 시간도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1시간을 만나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고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본사에서 만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언제나 한번 와보셔야 되는 거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만나서 저녁 때 부업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때 만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차 한잔 하시거나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제가 정할게요 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돼요. 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럼 찜찜한 거를 걸르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걸러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끌려가면 안 되지. 저는 예전에 초창기에 사무실 여기 있을 때도 안 해. 저쪽 2번 옮겨서 저 첫 번째 사무실인데 한 달 내내 스토커처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상업에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건데 계속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는 거예요. 본사 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계속 연락을 얼굴 볼 적도 없어. 그래서 연락만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초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 걸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관심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뭐가 만나자고 하는 날이 되면 피하는 거야. 뭐가 일 있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 나를 다 알잖아. 이미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사업에 관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동갑이야. 나이대가. 그러니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그동안 나랑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동상 있는 거지. 사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야. 아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만나면 맨날 회피하고 자꾸 연락을 이렇게 전화를 해도 그냥 이거 바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무슨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전화가 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심심한 거지. 그렇지. 찝쩍거리는 거지. 그래서 연락을 끊었더니 전화를 하루에 100통을 한 거야. 본사에 있는데. 무서워서 본사에 있을 때 내가 그때 본사의 사업자들한테 나는 그 사람 몰라.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우리 박현진 대표님, 지금 박현진 대표님하고 남자 사업자들한테 나 주차장까지 들여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자분 사업자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서 특히나 뉴스킨 같이 이렇게 바디 갈바디 같은 걸 해줘야 되는 데들은 의도적으로 데모를 할 때 오피스텔을 부르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남자 사업자들을 만날 때는 오픈된 장소를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본사에 오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타임도 뭐 차 한잔 하시죠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식사라든지 뭐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이어가면 식사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술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미팅을 할 때 굳이 식사 약속 잘 하지 마세요. 식사 약속에서 미팅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한 끼 하시죠. 무슨 밥 한 끼 왜 해야 돼? 밥을 우리가 사실 사람이 없어. 밥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자, 고객을 만났을 때 잘못된 정보를 상대가 알고 피드백을 줄 때 대처 방법.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스티브 안이라고 그 보상 플랜만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근데 유산한 보상 플랜을 그지같이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고객이 뭐라 이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고객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산한 사업자 누구누구인데요. 그 보상 플랜 올린 거 잘 봤다. 근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상 플랜 누구한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만나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한번 만나자 이랬어요. 그래서 만났지. 그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 그 강화 왔으니까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야. 저 엄청 친해요. 맨날 붙여먹고 되게 친한 사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피드백을 줄 때는 그 사람이 그 근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대응할 근거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지. 그 말의 주장은 서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 물어보고 누가 준 건지 물어보고 근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근거나 자료가 있을 때 이걸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근거를 제시하거나 만나서 감정 상하지 않는 상태 범위 내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알려주면 돼요. 파이팅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 되겠죠. 자, 부부 사업자인데 서로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시스템을 타지만 한 분은 쏘쏘 하기에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요. 그 이분들 케어 리스폰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부부 사업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방향성이 달라서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방식이 달라. 효율성
그래서 초반에 그 스폰서하고 상담을 같이 해서 역할적인 거나 이런 걸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부부를 같이 상담하고 그들 갖고 있는 역량과 스타일에 맞춰서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냥 각자 한다고 생각하라고. 슬립시 내셨잖아요. 여기는 남편, 여기는 아내. 그래서 각자 두 라인씩 해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단으로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 1000포인트, 여기 500포인트.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여기 가지세요. 보세요. 아니 부부 사업자들이 제일 뭐가 힘든 줄 알아요? 서로 미룬다? 아니 공동사업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확장성 있고 레버리지를 놔야 되는데 왜 니는 안 하네, 내가 안 하네, 누군 후원해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걸 내가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조인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네 코드니까 내가 안 해. 이혼하면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혼하면 누구 코드래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케어하고 책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모델링이 되는데 와이프가 소개한 사람을 내가 들어가서 케어하려고 하니 그 관계성이나 그 진행도 애매하고 남편이 이렇게 되게 애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메이드해본 완결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야. 서로가 역할이 계속 교차되면서 시간 소모가 되게 많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자기 거에 자기가 오너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책임감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그리고 결국적으로 해보다 보면 각자의 방식으로 해봤잖아. 각자 해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찜찜해. 후회가 남아 안 남아? 계속 자기 고집이 남는다니까 안 해본 상태에서는. 근데 겪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각자 2명씩 소개했어. 그러면 에메랄드야. 맞아 안 맞아요? 각자 2명씩 내서 내 라인 만들면 에메랄드 안 해요. 다이아몬드 2가지. 아주 빠른 방법.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시간이 시간이 벌써 잠깐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확실히 좋은 게 맞죠?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부업자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드려. 전업자보다 낫다. 이렇게 마음이 다 틀려요. 그래서 부업자분들이 조금만 자기들만 정신 차리면 아주 잘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부업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핑계를 대. 그러니까 부업자들의 성장의 그 걸림돌은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합리화 핑계가 너무 강해. 전업자들은 시간이 되게 많은데 게으름과 싸워야 돼. 그래서 전업자들은 성실함이 떨어져. 그래서 그래서 이게 둘 좀 딱 섞이면 아주 좋을 텐데 각자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너무 달라가지고 자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자 우리 그 전에 제가 리더분들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말로 해야 되겠다. 그 직업군별로 선택하는 방법 해줬을 때 되게 좋다고 얘기했거든. 자 여기서 내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직업 손 한번 크게 직업 업. 그럼 자 좋아요. 자 우리 직업이 뭐였어요? 강사였어요. 어떤 강사? 서비스 매너 이런 거 가르쳐요. CS 강사. 자, 직업이 뭐였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 대표적인 직업을 한다고 하면 무역회사. 사무직? 또 직업. 자, 또 다른 사무직 말고 또 다른 좀 특별한 직업 군별로 좀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영업 조직이나 이런 거 있어. 학습지나 뭐 이런 거. 학습지요. 학습지. 뭐 했었어요? 눈높이. 또 보험.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일반 직업군들 한번 봅시다. 액세서리. 어디서? 중국 한국 다 했었어요. 어쨌든 이게 유통하는 건 또 뭐 있을까요? 보험하시는 분들은 교육시키는 분 만난 적도 있어요. 똑같아. CS 쪽이나 영업 노하우 하는 분들이고 또 직업. 내 주변에 이런 직업 있는데 이런 분 하고 싶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괜찮아요. 또 하사에서 영양제 상담했던 거.
장애인들 상담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교육 쪽이네요, 사실은. 병원 내에서 하는 영양제 상담원. 아,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뭘 잘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다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직업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을 이해하니까 그 일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실제로 보험회사 강의도 하거든요. 지금 한 4년, 5년째 강의를 했어요. 메디치 화재 지점장, 본부장들 막 전국에 강의를 안 하는 영업소가 없을 만큼. 그런데 자, 첫 번째 보험 일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성격을 알고 어려움을 알면 그 어려움을 치고 우리가 그 이 직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숨어있는 어려움을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보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험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사람 사람 만나는 거. 또 성과를 내야 성과를 내야 되는 거. 또 마감할 때까지 해야 되는 응? 마감을 해야 되는 거. 또 자, 보험하고 이 일을 만약에 내가 대입해서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보험보다 이 일이 나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험의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에 또는 그 해왔던 것과 똑같은 걸 하지만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걸 설명하면 되겠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했던 그 결과가 보험은 일회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일회성이죠. 자, 보험에서 수당을 주는 방법은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선납으로 줘요. 1000%, 1200%, 1300%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작게 깔아요. 오랫동안 깔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유지가 지금은 거의 15개월 차, 18개월까지 유지를 해야지만이 그게 완벽하게 내 수수료가 되고 그 사이에 그게 해지를 하게 되면 환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환수 때문에 보험사를 못 옮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내가 지금 내는 성과가 완벽하게 내 성과이란 보장이 없는 거야. 돈은 선수급으로 받았어요. 수수료를 예를 들어 1000% 받았다. 10만 원 계약을 했는데 1000% 받으면 얼마야? 수수료 100만 원 받았대. 100만 원 내가 받아서 돈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 내 돈이 될 때까지 18개월 지나 가봐야 알아.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계약을 하나 했잖아요. 이 계약에 대해서 내가 이 계약건이 이번에 한 번 수수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유산화는 내가 처음에 컨설팅을 하고 처음 계약을 하면 이 계약 상품이 다달이 계속 회사에서 실적을 뉴로 인정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보험했던 분은 계약을 이번 달에 했지만 다음 달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매번 새로운 뉴 계약이나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MDRT고 막 명인이고 막 프라이드 넘쳤다고 하죠. 이번 달에도 똑같은 거야. 25년 했든 30년 했든 내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게 작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25년 했던 커리어가 있어도 이번 달에 계약을 안 하면 그렇게 수입이 되지가 않아요. 시간은 오랫동안 해서 내가 이 업계에서 정말 장인인데 그거에 대한 커리어로서의 인정은 되게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5년 했던 사람들보다 10년 한 제가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새로운 계약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그 계약건에 대해서 인생을 두고 매달마다 계속 반복해서 인정해주세요. 어제까지 내가 했던 계약과 영업 실적은 그대로 세이브하고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실적이 되는 걸 얹어가니까 내가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내 소득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도 사람 관리하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보험도 내가 혼자서 계획이 뛰는
개인 BP 있는 사람이 있고 팀을 꾸려서 팀장이나 지점장이나 본부장 같이 내가 관리를 하면서 받아가는 수입이 그걸 O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영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OR 커미션 받아가면서 하는 게 더 유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잘해서 혼자 하는 게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을 끌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 커미션을 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지혜 법인이라고 해서 혼자만 뛰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기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조직 관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도 사람 관리가 필요하고 팀원들 관리가 필요한데 사람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팀원의 수가 되게 한계적이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는 큰 조직을 가져가거나 본부장, 지점장급이 되려고 하면 기본 사람들 수가 한 30명, 40명 돼야지 본부장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받는 OR의 양이 우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받는 추가적인 수당 같은 것들이 거기다 풀려야 돼.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지점에서 다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탑 클래스에 있는 본부장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영업 조직 안에서도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보험 문화도 어떤 문화냐면 당연히 내가 영업 실적을 내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건sul 분명히 내가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선물을 줘야 되는구나. 1년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선물 비용만 최소 600에서 1000만 이상을 써요. 그러면 그게 돈을 버는 거에 쓰는 거예요. 쓰는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보험 가입한 보험 선물 하나 당연히 주고 또 그 인적 풀 안 주면 기분 나빠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버는 수입에 대한 보장이 내 전문 커리어에 대한 인정이 저평가되는 거지. 분명히 내가 전문 카운셀러로서 프라이드 FP나 하면서 자산 관리해서 충분히 서비스 해주면서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상품권이든 현금성이든 또는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왜냐면 이미 수당층이 다 노출됐어. 내 계약 하나에 갖고 얼마 버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쯤 나한테 해도 된다는 요구도 나와. 요구도.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컨설팅도 잘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보험 시장 자체가 풀이에요. 생각해서 해보시면 사람들이 줄죠. 근데 보험은 언제 들어요? 어릴 때 들기도 하고 성인보험 같은 1년에 보험을 갱신하고 바꾸는 시간의 그 주기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하나 보험 들면 기본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들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회전율이 되게 텀이 길어. 그러면 한 번 가입한 사람이 재구매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 그리고 한 사람이 보험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걸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되게 작고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 옛날 조심보험도 들고 뭣도 들고 다 했지만 지금은 실비 하나. 요즘엔 실용성을 추구하고 굳이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들진 않아요. 그냥 만약에 실비 하나랑 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야 암보험 하나 정도를 들지 내가 만약에 생명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 같은 거 잘 안 들어요. 추세가. 내가 죽어서 뭐 할 건데 이런 느낌이고 젊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러면 결국 보험 금액이 퍼센트는 보험 금액에 대비해서 퍼센트를 받는 건데 계약 단위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컨택을 하고 클로징을 했을 때 보험 단가가 낮으니까 옛날만큼의 재미가 없겠죠. 확률적으로도 한 가정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개인별로 들어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굳이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지출의 부담이 크니까 범위가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고정주식 계속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조차도 여자분이면 대출받거나 땡겨 쓰거나 아니면 해지하거나 그러니까 더 추가로 얹기는 결국 보험 설계사들은 뭘 받아야지 되면 새로운 계약이 나와야지만이 수당이 생기는 건데 새 계약 뽑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험사들 다 알아. 보험사의 전력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와서 입사만 하세요. 그래서 초반에 뭐예요? 지인 마케팅 하는 거야. 지인들이 보험 시작한다고 하면 다 계약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다가 버티지 못해 그만두면 그 인적 풀들을 갖고 그냥 DB를 가지고 돌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인 빼먹기 하고 있고 이미 그 정말 프로페셔널한 컨설턴트나 설계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출 올리게 급하고요. 요즘에 최근에 보험 상품들 나오는 것 중에서 저축성복 있죠.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몇 년 넣어서 얼마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금융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산 규모가 있거나 그게 보장성이 되면 모르겠지만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지 않다면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에 대한 구상의 설계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돈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급률이 높거나 손해율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돈이 딸려요, 지금 다. 그러니까 돈 끌어모기 싫어 해서 그게 나중에 어떤 손해율이 될지는 그게 한 바퀴 돌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거든 시스템적인 거든 이미 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프라이드 느끼냐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생 그 시장이 늘어나면 평생 하면 너무 좋겠죠. 시장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시장만 줄어요 금액도 줄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비전 보고 시작할 때는 월 연봉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봉으로 3억, 4억, 5억, 10억 번 사람 본 적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을 맡기는 거라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적 풀이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억, 2억, 10억, 3 뭐 이렇게 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우리가 그 정도 돈을 벌려고 하면 몇 명을 감당을 해요? 저처럼 벌어야 저처럼 그냥 돈을 벌려면 1000명 이상을 본인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기본 3억대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 다 비서가 있어요. 그러면 버는 거에서 추가적인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동담어치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이나 연속성에 대한 것들이 커리어가 낮아. 근데 하는 행위는 똑같아. 거절당하는 것도 똑같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똑같고요. 영업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리고 보험은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능력도 기술도 훨씬 하이예요. 그런데 그 하이의 능력을 가지고 도구만 바꾸게 되면 여기는 부가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더 세이브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컨택할 때 요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맥락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 접점이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설명 자주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새로운 인적 풀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건데 이미 고객님이 갖고 있는 풀은 건강에 니즈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리스크가 있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 DB 자체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상담하다 보면 보험 안보험 가입하시는 분 대부분이 가족력이 있거나 이래서 가입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 사실상 암에 걸려서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멋진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암에 걸려서 암 진단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겠어요? 암에 안 걸리길 바라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암에 걸릴 때는 혹시나 걸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비도 해주시지만 암에 걸리지 않게끔 내가 카운슬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 컨설턴트가 되는 건 어떻겠냐. 건강 플래너, 라이프 플래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이프 플랜 안에 건강 플래너가 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리고 보험을 계약을 하게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의미 없는 식용유나 의미 없는 이런 거 주지 말고 그 사람이 간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을 갖다 하면 보험 약간 갖다 줄 때 간 영양제 하나 갖다 주면서 저는 고객님이 암보험에 가입하셨지만 암 진단을 받길 바라진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시중에서 이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게 있어서 한번 그리고 고객님 만기 때 이걸 환급금으로 받으시고 건강 관리하시는데 이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뭘 받아요 고객은? 마음을 받죠. 그러면 그 신뢰 라포가 훨씬 더 형성도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은 원래는 나는 영업할 때 영업비용을 어떻게 썼어요? 따로 돈 사서 썼었잖아. 나 지출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적인 플랜을 여기서 소비를 하면 자, 내가 14만 9천 원짜리 사다 주면 오토로 사면 13만 얼마짜리 사다 줬는데 그 사람이 검색하면 얼마짜리가 돼요? 14만 9천 원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좋으면 어디서 먹었는지 어떻게 먹는지 하면 그 인적 풀 안에 그 사람이 보험은 더 가입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소비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이 보험은 더 가입할 수 없지만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샴푸, 샤워 이런 거 안 쓰나? 영양제 안 먹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N잡이고 통합이고 실제 보험도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단순 보험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세금 이런 거 해서 본인만의
이 플랜을 가지고 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을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세상에 자산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 자산 다 있어? 그치. 그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확장성이 높겠어요. 건강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보험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 건강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사기 위해서 어떤 동호회나 모임 같은 데 보험하는 사람 다 활동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건강적인 베이스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건강을 들어갔다가 이게 그 임적 인프라가 병행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보험하는데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는 이게 전문가고 본인은 보험 전문가니까 나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관계 괜찮지 않겠냐. 나는 어차피 내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상담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상담할 사람은 많은데 상담할 능력은 없고 둘이 협업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 생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할 생각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피해가 아니라 혜택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자, 눈높이를 했어요. 자, 눈높이를 했으니까 교육시장이나 학습시장 자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또 하나는 그 시장 자체가 아이들한테 줄죠. 그리고 학습시장 자체도 점점 온라인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적으로 사람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재나 책 같은 것도 팔아서도 우리 영사라고 해서 많이 했었지만 그 자체도 이미 시장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미디어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거조차도 요즘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아웃풋이 나올 걸 생각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아이한테 교육으로 투자해서 AI를 능가해서 그 지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평생 보장될 거란 보장이 없어. 그러면 맨날 사교육비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 아이가 상위 클래스 1% 2%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그럼 빨리 방향을 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싹수가 보이죠? 싹수.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죠? 싹수가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매달 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은 어차피 다 해주니까 학교에서 잘해주고 기본만 따라가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렇게 일상생활 써보니 별로 없어. 그럼 이 효율성이 생각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차라리 매달 얘한테 들어갈 학원비를 내가 주식에 투자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차라리 내가 얘한테 유학시킬 돈을 그냥 사회 경험할 수 있게 자영업 뭐 하나라도 채워주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교육 시장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육 콘텐츠 자체가 유튜브만 해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교육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그 시장에 눈높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원부터 웅진부터 프레부터 교육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그 시장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원이 지금 학습지만 해요? 아니죠. 웅진이 학습지만 해요? 이미 그 시장 자체에서 아이템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그 영업사원들이나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당장은 내가 수업을 하고 있고 뭐하고 해서 돌아가지만 그게 향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나 학습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 타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습지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내 아이 돌볼 시간에 남의 아이 돌보고 있는 게 되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도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캔슬되고 또 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존감 자체가 없어요.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시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내 인생에서 내 커리어가 쌓이고 내가 수준이 높아지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소모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느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오래 머무를 건지 바꿔야 될 건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서비스 CS 강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벌써 사람에 대한 심리, 관계적인 거, 서비스 다 알아. 남의 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교육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걸 갖고 있는 사실 이 영업 조직의 모든 일들은 다 영업인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세일즈야. 변호사는 자기의 지식을 세일즈하는 거고요. 의사는 자기의 전문성을 세일즈하면서 돈을 벌어. 다 세일즈고 다 마케팅인데 이미 그렇게 할 때
그 세일즈가 확장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힘이 경험해야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경험한 걸 얘기해 주니까 맞아 하고 되게 끄덕거리고 있지,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몰라. 그쵸? 근데 이미 CS 강사들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선택을,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역량과 능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업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오히려 CS 했던 사람들은 어떤 걸 만나냐면 사람을 대면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대면한 일이 어디 소속돼서 고용이 돼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오너가 돼서 나의 서비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내 자산이나 내 그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일들을 규모 있게 차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분야는 이미 난 이 일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형성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하면 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치가 부족해서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미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다는 거. 자, 사무직해요. 사무직. 정리했잖아요, 경리. 사무직 경리 11년. 그 일이 천직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안 잘리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거 같아요. 자, 일반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자, 특히나 사무직들은요, 일반 사무직의 평균 노임을 생각해 보잖아요.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여자 평균 노임의 인건비가 350을 넘지 않아요. 그쵸? 제 머리 안에는 내가 인생을 두고 5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350이 맥시멈이잖아. 500 정도의 수입을 받아가는 건 어떤 사람이 받아가는 거냐면 중견 어떤 그 부장들 이상. 그쵸? 우리 신랑이 얘기하기를 우리 신랑이 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25년 근무해서 500 받았다 그랬어요. 500이라는 숫자가 되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직을 통해서 내 커리어가 쌓이고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일반 사무직에서 여자가 그 사무직을 하면서 승진하고 뭐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미 포지션 정해져서 이 사람이 여기 붙박인 것, 이 사람이 막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 정해서 올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커리어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몸값이 정해져 있다. 그게 해가 지나도 연봉이라는 게 올라도 맥시멈으로 500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워. 근데 이 우리가 사는데 평균적으로 자 평균 생활하는데 남자가 얼마 벌어오면 좋아해? 300 벌면 좋아요? 500 벌면 좋아요? 500. 이제 남자가 벌어 좋은 거네. 그래서 생활했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가 없어질 수도 있죠. 맞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늘 혼자 살 수 있는 걸 키워야 돼요. 저는 남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헤어졌다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그 돈에 대한 규모는 높아야 돼요. 내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의존성 없이 내 혼자서 내 가정을 일굴 수 있는, 또는 내 가정을 끌고 가면서 내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혼자 만들어져야 되는 규모가 있다. 그러려고 하면 300 벌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직업을 가지고는 내 인생이라는 해안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은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쿠팡 배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 사무직 있던 사람은 어떤 사무적인 커리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팬때 물렸던 사람 팬때만 물려야 돼. 그쵸?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내가 하나의 분야에 건강이나 웰니스 쪽을 표현을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예전에는 의사 약사만 들어왔던 이 분야에 내가 약사 면허, 의사 면허 없어도 건강 분야의 웰니스 쪽에 내가 진입할 수 있고, 커진 시장 안에 내가 큰 비용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라이센스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큰 거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여자들이 자기가 사무직을 하면서 300 정도를 벌잖아요. 한 250, 300을 벌면 한 달에 나한테 2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왜? 자기가 버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걸로 옮겨가려고 하면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20만 원을 뭔가 배운 데도 쓸 판이고
취미 활동에서 쓸 판인데 사실 그걸 먹고 쓰면서 내가 다른 시장을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금액, 규모. 자, 유전화에서 평균적으로 늦으면 5년. 5년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500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 직업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했는지 물어보면 기본 사무직 오래 하는 사람들 5년 해야 안 해요? 하죠. 5년 했는데 500 못 벌어. 근데 그거를 회사 사장님이 500 올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내가 500을 더 걸자고 500을 수준까지 가져. 자, 거기서 350 벌고 유산에서 150 벌면 500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쌓아가서 옮겨오자. 내가 그랬거든. 그냥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연봉 올려주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30만 원 벌면 내 연봉이 3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큰 돈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의 가치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 내가 그 돈 갖고는 생활이 안 되고 그 돈 가지고는 내가 인생이 안 바뀌고 내가 안정감을 못 느끼고 내가 느끼면 뭘 찾으려고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대안이 마땅한 게 없어. 마땅한 게 없는데 그것도 놓을 수가 없어. 그거 하면서 할 수 있는 중에서 조금 고상하고 멋있고 미래 전망도 있고 수입가치 높아지고 내 판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한 달에 나는 그 정도 쓸 여유는 있어. 그럼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나눌 때 얘기를 할 때 너는 좋겠다, 너는 잘 되잖아, 괜찮잖아를 내가 먼저 하면 괜찮다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분위기를 그래도 너는 직장도 있고 너는 괜찮잖아, 너 잘 되고 잘 나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앓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앓는 소리 하는 걸 잘 잡으라고. 앓는 소리 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의 니즈가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가 나와. 그럼 그 불편함을 유산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가지고 그 불편한 요소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걸 내가 찾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작은 거 하나지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험 뒤에 다른 경험이 오고 다른 경험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 경험에서 한계에 맞물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다음을 갈 수 있는 계속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 보면 열쇠 하나가 생겨요. 그 열쇠를 갖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 오면 따고 들어가면 됩니다.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열쇠 획득하는 거, 키 획득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감정적인 거,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그 불편한 감정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그 불편한 감정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끼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줄 수 있어야 되냐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야 그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 인지해서 그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다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코칭을 해도 느낌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 성취감, 이 모든 감정적인 거 다 그게 다 베이스가 돼. 그래서 그거를 자꾸 기록하고 메모하고 기억하셔서 다음 사람이 올 때 그걸 줄 수 있는 소스, 키가 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처음 한번 오시고, 정말 되는데, 정말 되는데.